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너머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눈빛은 차가운 계산과 판단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짓 하나, 고개를 드는 방향 하나, 말의 끝맺음 하나로도 사람의 본성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면 그 손이 따뜻한 우정의 손길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손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방송은 바로 그 본성의 신호를 알아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후회 없이 진실한 사람과 인연을 맺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눈에 먼저 드러나고 표정보다 손동작에 먼저 묻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손동작입니다. 아주 작은 손의 움직임, 그 안에 담긴 속마음, 그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인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늘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진실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민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민은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 수진과 함께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수진은 손이 빠르고 고객 응대도 훌륭했기 때문에 정민은 든든한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손동작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에게는 늘 부드러운 손짓을 하던 수진이 정민이 뭔가를 설명하면 손가락을 들고 탁탁 소리를 내며 중간에 끊거나 무언가를 지시하듯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은 다른 동업자를 몰래 만나 가게를 넘기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정민이 말하길 그 손짓은 마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판단할게라는 무언의 지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손동작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감정이 담기고 지위가 드러나며 때로는 속셈까지도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동작이 본성이 왜곡된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첫 번째, 대화 중 상대방을 가리키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무심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람을 지칭하며 손가락을 겨누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건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엔 강한 판단 욕구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양손을 자주 비비는 사람입니다. 양손을 비비는 행위는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얻어내려 할 때 습관처럼 양손을 비빕니다. 이건 내가 좀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제스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심지어 받은 것을 이용해 우위를 점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을 비비는 동작을 자기 보호 또는 상대 설득의 무의식적 수단으로 봅니다. 세 번째, 대화 중 자신의 손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책상 아래로 손을 감추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일 때 또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손을 감추고 표정을 감정과 분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중 자주 손을 감추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심코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찌르듯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혹시 양손을 비비며
도움을 요청하던 이가 결국 여러분을 가장 먼저 배신하지 않았나요? 사람의 손은 진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눈과는 달리 훈련되지 않은 손의 움직임은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진심은 눈보다 손끝에서 먼저 묻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사람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손동작만큼 중요한 말투와 인성의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도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완전히 감춰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손동작에 이어 말투를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투가 왜 그래? 뭐가? 난 그냥 말한 건데?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눠본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말의 속도와 강도를 다르게 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가지 말투는 상대를 은근히 깔보거나 심리적으로 위에 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꼬는 말투입니다. 표현은 공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조와 억양이 상대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아, 그러셨구나. 역시 대단하세요. 이런 말은 얼핏 칭찬 같지만 말 끝에 어색한 끌기와 어투에는 비꼼과 무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쟁심이 강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우위를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삭이듯 말하는 말투입니다. 보통 친밀감을 주기 위해 조용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투를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틀릴까봐 겁을 내거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 늘 속삭이듯 말하던 한 직원이 중대한 실수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고가 나도 전 분명 그때 조용히 말했는데요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투가 조용하다고 해서 겸손하거나 예의 바른 건 아닙니다. 때로는 회피와 책임 전가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빠른 말투입니다. 이건 흥분이나 불안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쓰입니다. 한 예로 사기꾼들이 대화를 주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빠른 말로 몰아붙이기입니다. 이들은 말을 쉼 없이 이어가면서 상대의 질문을 피하거나 생각할 여유를 없애려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정당하고 유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정보를 쏟아붓고 상대가 이해하기 전에 주제를 휙 바꿔버리기도 하죠.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은 겉보기엔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불편하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본성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숨기려 해도 어조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투 하나에 기분이 상하고 말투 하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를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억양, 표정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말투는 어떤가요? 비꼬는 듯한 말투, 책임을 피하려는 속삭임, 압박하듯 몰아붙이는 빠른 말투가 자주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상대로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말투는 진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통해 본성을 읽는 마지막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걸음걸이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가장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동작이나 눈빛을 통제하려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평소 습관과 내면의 긴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끝을 쿵쿵 내리찍듯 걷는 사람, 혹은 굳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굽 높은 구두를 크게 울리며 걷는 사람. 이들은 보통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거나 주변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소리를 과하게 내는 걸음걸이는 주목을 끌고 싶은 욕구, 자기 과시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반대로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스르르 미끄러지듯 조용히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던 정우라는 남성은 늘 조용히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드나들 때도 누구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문을 열고 말없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점잖다, 매너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중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책임을 맡는 것이 두려워 늘 존재감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왔던 것이죠.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걸음걸이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걸음이 무겁고 빠른 사람은 의욕이 넘치지만 조급하고 성격이 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결정장애나 회피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걸음걸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리듬의 일정함입니다. 걸을 때 보폭이 일정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급히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는 식의 불규칙한 리듬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걸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속도, 리듬, 방향 전환이 그 사람의 본성과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걸음걸이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걸음을 재촉하며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걸으며 기회와 관계를 스스로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많은 것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이지 못합니다. 걷는 모습은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도 무게가 생긴 것이고 걸음이 자꾸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 중심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걸음을 통해 상대방을 보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보는 것이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손동작, 말투, 걸음걸이를 하나로 종합해
어떻게 사람을 간파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손동작과 말투, 걸음걸이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종합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사람을 많이 겪어본 이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노련한 상담사나 인간관계를 많이 다뤄온 사람들은 상대의 아주 미세한 손동작이나 말에 끊기는 리듬, 그리고 걸음에서 비틀림을 읽고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 번에 보려 하지 말고 작은 단서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보는 것입니다. 첫째, 손동작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손이 멈추거나 움찔하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 그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꽉 쥐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보다는 억지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거나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표정도 함께 살아나죠. 둘째, 말투를 들을 때는 속도보다 맥락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평소에 또박또박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에서 말이 빨라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진다면 그 부분에 감정이 얽혀 있거나 자신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요즘 잘 지낸다고 말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어깨를 약간 웅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담사는 그녀가 그 말에 확신이 없고 어딘가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저 빠르다, 느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걸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지,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걷는지, 아니면 자꾸 옆을 보며 우왕좌왕 걷는지를 보세요. 예전에 한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두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느리게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불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걸음씩 똑바로 흔들림 없이 자신 있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결국 승진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손동작, 말투, 걸음걸이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조금 더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감추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만들고 옷차림을 꾸밉니다. 하지만 손끝의 움직임, 목소리의 흔들림, 그리고 걷는 발걸음은 그 어떤 메이크업보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미세한 표정은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손과 말, 그리고 몸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 누군가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을 믿고 행동을 나중에 보는 편인가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를 작은 움직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 깊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활용해 사람을 현명하게 파악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은 여러분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손동작과 말투, 걸음걸이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상담 경력 30년이 넘는 한 중년 여성 상담가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직장 내 갈등 문제로 찾아온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도 부드럽고 복장도 깔끔하며 처세가 좋아 보였던 이 남성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매우 조리 있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담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가지 작은 이상함을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긴장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죠. 두 번째,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할 때는 말이 빠르다가도 상대가 한 말을 인용할 때는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강조하는 듯 보였죠. 세 번째, 상담실을 나설 때 그의 걸음은 망설임이 많았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떳떳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상담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한 뒤 그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되 그가 말하지 않은 직장 내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직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후배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했던 그의 이야기는 절반은 사실이었지만 절반은 교묘한 왜곡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담가가 그의 말과 외모에만 의존했다면 진실은 끝까지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그 말을 할 때의 손동작, 말의 높낮이,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몸에 드러냅니다. 마치 마음의 언어가 몸을 빌려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언어적 표현의 진실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머리로 감출 수는 있어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에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습관과 몸짓은 그를 배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손을 꽉 쥐거나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린다면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자기 변명을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거나 말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 안에 숨기고 있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가 여러분보다 앞서며 조급하게 걷는지 혹은 뒤에서 흐릿하게 걷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걸음 속에는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주위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작은 연습법과 실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니까요. 사람의 인성은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의 말보다 빠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읽는 연습입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속에 담긴 감정을 읽는 것이죠. 슬픈 사람은 눈동자가 처집니다. 기쁜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눈빛이 무표정한 사람입니다. 웃고 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내면의 감정과 외면의 표정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동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입에 갖다 대거나, 귀를 만지거나, 손가락 끝을 비비거나, 자꾸만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연습 없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 내 조사를 보면 회의 중에 거짓 자료를 발표하는 사람의 70%가 말을 하며 펜을 돌리거나 턱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리듬과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보폭이 너무 넓고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조급할 가능성이 높고, 보폭이 좁고 뒤로 처지는 사람은 의사결정에 소극적이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는 여러분을 이끌기보다는 앞서가려는 경쟁심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걷는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찰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대화를 나눈 사람의 눈빛, 손동작, 걸음걸이를 짧게라도 메모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박 과장은 이야기 중 자꾸 턱을 만졌다. 눈을 자주 깜빡였고, 걸을 때는 앞서가며 팔을 크게 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면 조금씩 그 사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상대의 몸에서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어는 사람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인상에서 말의 내용은 고작 7%뿐이고 나머지 93%는 말투와 몸짓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 진심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은 사람에 쉽게 속지 않고 더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며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행동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사람을 구분했던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눈빛, 손동작, 걸음걸이를 통해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우리의 판단을 돕고 인연을 걸러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 중 오래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친구와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고 심지어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 사이라 의심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항상 이야기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손을 책상 밑으로 감추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서류 하나를 대신 맡겼는데 그 안에서 보지 말아야 할 사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몰래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든 관계는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장 후회한 건
바로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낌새를 무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눈을 피하는 친구, 말이 흐려질수록 손이 바빠지는 친구, 걸을 때마다 앞서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던 친구, 이 모든 게 말로는 감추었던 본성을 몸이 먼저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항상 눈에 띄는 행동을 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공손하지만 대화 중 시선을 자꾸 회피하고 발끝을 문 쪽으로 향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의식적으로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그 후배는 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험담하고 그 내용을 다른 팀에 퍼뜨려 팀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보다는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에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몸의 언어는 훈련이 어렵고 무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실은 눈에 있다. 거기엔 계산도 거짓도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손끝의 떨림, 걸음의 방향과 리듬,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이미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몸의 언어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촉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촉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자신의 감각을 믿고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행동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눈빛, 둘째 손동작, 셋째 걸음걸이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힘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 곁에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